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대기업 진우그룹 본사 로비에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섰다. 연한 하늘색 유니폼, 한 손엔 걸레와 세제통, 누가 봐도 평범한 미화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또렷했다. 이름은 서유진 32세. 묶은 머리카락, 굳은 손, 차분한 표정. 하지만 그 속에는 매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바닥을 닦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해온 복수의 날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팀장, 실장, 이사들 모두 바쁜 척, 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누가 미화원을 신경이나 쓰겠는가? 하지만 유진은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사업 확장 이야기, 구조 조정 계획, 그리고 누군가의 험담. 요즘 들어 새로운 미화원 말이야. 오래 못 버틸걸. 여기서 일하는 거 쉽지 않거든. 비웃음 섞인 말들. 유진은 웃음을 참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 도착했다. 회의실은 유리로 되어 있어. 아니 훤히 보였다. 회장 공 이진우 60세와 그의 최측근들이 웃으며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유진은 그저 청소 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바로 그녀라는 사실을 유진의 과거, 유진의 어머니도 미화원이었고 그녀는 어린 시절을 고된 생활 속에서 보냈다. 도시 변두리 반지하, 곰팡이 냄새, 좁은 골목과 식은 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출발선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했다. 사람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정하는 거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유진은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서울경제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진우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였다.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소수 지분들을 차곡차곡 모은 결과 그녀는 어느새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오늘 그 날이 왔다. 해가 천천히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서유진은 전날과 다름없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진우그룹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다. 누군가는 부딪힌 청소도구 수레에 불쾌한 얼굴을 하고 누군가는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시선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를 지나 회의실 옆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같았다. 고급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숫자가 전부였고 사람은 도구일 뿐이었다. 이번 분기 생산부 인원을 2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만족할 겁니다. 인사이사 차기범 46세이 냉정하게 말했다. 말 잘했어. 생산직들이야 어디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어차피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회장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눈의 직원들은 그저 효율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걸레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자들에게 나는 숫자로 되갚아줄 것이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로펌 변호사에게서 온 짧은 문장.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렀다. 오후 6시 42분.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은 335 고급 승용차로 건물을 떠났다. 빈 회의실엔 와인잔, 포스트잇,
찢긴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진은 묵묵히 그 흔적들을 닦아냈다. 그러나 그 손놀림 하나하나가 마치 전장의 무기를 정리하는 병사 같았다. 마지막 조명을 끄기 전 그녀는 고요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 그녀의 어머니가 매일 복도만 닦다 돌아가던 이 건물,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자리,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엄마, 나 이제 이 건물의 구석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도심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진우그룹 본사 역시 직원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진에게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다. 오늘은 그 모든 침묵과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다. 청소 도구, 수레를 밀며 로비를 지나던 그녀는 탈 프론트 데스크의 신입 직원 김하늘 24세의 비웃음을 듣게 된다. 저 언니 또 왔네. 청소 오래 할 것 같지도 않던데. 특별한 구석 하나도 없구만. 유진은 익숙하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대답 없이 지나쳤다. 그녀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말을 견뎌왔다. 그 말들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단단하게 다듬어준 연마제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호흡을 고르게 맞추었다. 손끝은 차분했지만 심장은 마치 북처럼 두근거렸다.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회의실 앞 고급 원목 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유니폼의 깃을 곧게 세우고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여는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회장 이진우, 재무이사 하도영, 인사이사 차기범, 전략기획본부장 윤세진 모두가 유진을 향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여긴 왜 들어왔지? 미화팀은 지금 회의 대상이 아니야? 이진우의 목소리는 냉담하고 단호했다. 유진은 묵묵히 걸어가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흰색 봉투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제부터 중요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눈이 봉투에 쏠렸다. 이진우는 뭔가 장난이라고 생각한 듯 비웃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 속엔 지분 구조 변경, 최대 주주 변경 통보서, 그리고 변호사 서명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무슨 농담이야.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진우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새로운 자격으로 참석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헛기침으로 당황을 감추려 했다. 이진우 회장은 얼굴이 굳어진 채 유진을 노려보았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회사를 바꾸겠다는 거야.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없이 한 권의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지난 3년간 재무보고서 분석입니다. 귀사에서 지나치게 지출한 항목, 비효율적인 인사구조, 리스크가 큰 투자 패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숫자부터 사람까지 모두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이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뒤에 앉은 재무이사 하도영조차도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수치들 맞아. 우린 몰랐는데. 이건 정확하잖아. 유진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단지 회사를 소유하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전 이 회사를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성과만을 위한 해고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처럼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첫 번째 곡의 끄덕임.
전략본부장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준비한 거라면 들어볼 가치는 있겠네요. 진우그룹의 본사 지하 1층, 생산 지원실, 항상 조용하고 조금은 눅눅한 공기가 흐르던 그곳에 이날은 평소와 달랐다. 리화팀, 경비팀, 그리고 물류팀의 몇몇 직원들이 몰래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진짜래. 그 청소하시던 분이 회장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에이,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던 중 문이 열리고 유진이 수수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놀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경비원. 박동철 58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유진 씨, 그게 사실입니까? 진짜로 회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게.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진짜 바꾸고 싶은 건 이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늘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누군가 함께 바꾸자고 손을 내민 건 처음이었다. 유진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순회를 시작했다. 사무실보다 먼저 찾은 곳은 제2조립 라인. 작업복을 입은 채 기계를 정비하던 이현주 40세. 15년차 조립기사였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우리 일에 관심 가질 사람 없잖아요. 유진은 보호모를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일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우그룹의 엔진입니다. 엔진 없이 달릴 수 있는 차는 없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현주는 문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래전 출산 후 복귀한 직장 내에서 배려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이후로 윗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유진의 눈은 달랐다. 그 눈엔 위선이 아닌 같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이 있었다. 유진은 곧장 생산 현장과 구내식당, 미화실, 물류창고까지 다니며 직접 대화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누구도 그들을 찾아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라고 물어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공식 변화가 발표되었다. 작업자 전원 건강검진 확대 및 냉방 설비 업그레이드 시행. 이 조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들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오후, 구내 식당에서 유진은 점심을 직원들과 함께 나눴다. 그녀 옆에는 항상 조용히 일만 하던 식당 조리사, 김말순 63세 여사가 앉아 있었다. 말순 여사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사장님, 아니, 유진 씨, 이런 건 처음이에요. 누가 우리랑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예전엔 상상도 못했거든요. 유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함께 먹는 밥상이 회사의 중심이 될 거예요. 혼자 먹는 고급 코스 요리가 아니라요. 그 말에 식당 안 곳곳에서 작은 박수와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변화는 모든 이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다. 최고 경영진 중 일부는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진우 회장은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여러 고위 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이대로 놔두면 회사가 무너진다. 무책임한 이상주의자에게 맡길 순 없어. 이들은 유진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그룹 본사의 전략기획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내부는 무겁고 찬 공기로 가득 찼다. 전 회장 이진우와 그 측근 몇 명이 비공식적으로 모인 자리, 그의 옆에는 하도영 재무이사와 새롭게 등장한 인물, 법무팀장,
배서준 45세 뒤 앉아 있었다. 서유진,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배서준은 서류를 넘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재무구조나 조직도 개편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이진우는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맞아.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은 숫자야. 이번 분기라도 실적이 떨어지면 주주들이 등을 돌릴 테지. 우린 그걸 노려야 해. 그는 유진의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회계팀에서 이상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승인된 자금 지출 항목 중 일부가 근거 없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 그 항목들은 모두 과거 임원들이 관여한 프로젝트와 관련 있었다. 이건 일부러 회사 자금을 흔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담당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독립회계감사팀을 들여서 내부 감사를 시작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이 회사는 이제 투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압박이 심해질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회사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진우와 그의 지지자들은 분위기를 뒤엎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서유진 대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과 복지 확대는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에 위협이 됩니다. 그녀에게 대표권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하도영 이사가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사회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유진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는 가운데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회사를 단지 성장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존중이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감사 보고서, 현장 만족도 조사, 퇴사율 감소 통계,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인터뷰 녹취록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수치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단기 이익만을 위해 회사를 망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입을 열었다. 이사회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 노은재 53세 박사. 그는 오랫동안 기업의 지속 경영 전략을 연구해온 학자였다. 서유진 대표의 전략은 이론적으로도 정당합니다. 난 우리 조직이 이를 수용할 용기가 있는가가 관건이죠.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명확히 편을 들지 않았다. 그 순간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로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텅 빈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회장 사진들을 지나치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건물의 벽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숨 쉬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 숨소리를 바꾸러 왔다.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감사팀. 첫 번째 내부 비리 정황 확보, 보고 준비 중.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어느 흐린 오후, 진우그룹 감사실에서 유진은 첫 공식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검은 표지에 문서 위에 찍힌 단정한 도장은 이 보고서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내부 고위 임원의 장기적 비리 정황 발견. 유진은 숨을 삼켰다. 문서를 넘기자 나측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차기범 인사이사. 그는 조직 개편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인물 중 하나였고 표면상으론 항상 효율을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수년간 특정 협력사와의 미략 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람을 공개 고발하면 조직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유진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회사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쉬운 이유는 너무 오래된 침묵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기범 이사를 불러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예상한 듯 침착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눈빛 속에 섬뜩한 긴장감이 번졌다. 나도 들었어. 내부 감사 결과 말이지. 그 정도 일은 어디든 있는 거야.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덮자고. 유진은 차분하게 답했다. 가이사님,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의 신뢰, 조직의 도덕성, 그 모든 걸 무너뜨린 일입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었다. 당신도 결국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될 거야. 이 사진 절반은 아직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야. 유진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시스템을 바꿀 유일한 기회겠네요. 유진은 밤새 고민에 빠졌다. 공개 고발은 조직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고 그에 따른 반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묵인한다면 그녀가 쓰려는 새로운 회사는 시작도 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때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비서. 강세빈 30세.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건요. 두려워도 끝까지 가는 용기예요. 그 말은 유진에게 다시 한번 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 주었다. 이틀 뒤 유진은 전 직원에게 공식 이메일을 보냈다. 진우그룹은 이제 침묵이 아닌 진실 위에 설 것입니다. 조직 내 부정을 밝히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순간 사무실 안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불안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같은 시각 차기범 이사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동시에 어딘가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난 이게 회사의 방식이라 믿었어. 내연 다른 걸 믿는구나. 며칠 뒤 유진은 생산 현장을 다시 찾았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에게 그녀는 직접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회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오랫동안 조용하던 현장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한 박수가 번지기 시작했다. 진우그룹 전직 청소부 출신 대표의 내부 고발, 조직 분열 우려. 다음 날 아침 온통 붉은 글씨로 도배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서유진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편향된 기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경영 미숙, 권한 남용, 사내 혼란 조장, 미디어는 진실보다는 드라마틱한 갈등에 더 목말라 있었다. 유진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화와 이메일로 폭주했고 기자들이 건물 앞에 진을 쳤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의 블라인드를 닫았다. 창밖에 몰려든 플래시 세례를 막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물러나면 내가 지켜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홍보팀장 윤지수 38세. 평소 감정 표현이 적었던 그녀는 이례적으로 표정이 굳어 있었다. 대표님, 전 여기 오래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섭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언론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보다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택했다.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유진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긴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손에는 준비된 원고 대신 단 한 장의 종이만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은 정적에 쌓였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고 방송 카메라만이 부지런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오늘 불거진 내부 고발은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내기 위한 정화 과정입니다. 불편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한 사원이 남긴 글이 올라왔다.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처음으로 내 일터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의 공감을 받았다. 사내 분위기는 빠르게 뒤바뀌었다. 그녀가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날 밤 다시 회사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오래된 청소 장갑이었다. 엄마, 나 오늘 무너질 뻔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줬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은 거세졌지만 발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일요일 아침, 보통 같으면 한산해야 할 진우그룹 대표실. 하지만 서유진은 일찍부터 출근해 있었다. 한 손엔 따뜻한 유자차, 다른 손엔 전날 밤 새로 들어온 비밀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봉투에는 고급스러운 마크와 함께 낯선 로고 하나가 인쇄되어 있었다. RBS 캐피털 그룹 도쿄 뉴욕 기반 글로벌 사모펀드. 내용은 간결했지만 강력했다. 귀하가 추진 중인 구조 혁신과 윤리 경영 철학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비전과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와 글로벌 확장을 제안드립니다. 조건은 단 하나, 경영 전략의 일부 유연성 확보, 즉 인력 구조 조정 혹은 수익성 위주의 조정 시 거부권 없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이끌던 변화는 아직 성과로는 미약했지만 내부 신뢰는 자라나고 있었다. 이 제안은 그 모든 걸 단숨에 껑충 뛰어넘을 기회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 그때 회계팀 팀장 이도윤 36세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이번 분기 운영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지급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현실은 냉정했고 모든 변화에는 돈이 필요했다. 며칠 뒤 유진은 구내 식당에서 평소처럼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외국 자본이랑 계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부터 잘려나가는 건가요? 그 질문에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사람을 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작은 박수가 테이블 사이로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컥한 얼굴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유진은 RBS 캐피탈에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우그룹은 가치를 중심에 둔 경영을 지향합니다. 그 철학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투자는 어렵습니다. 며칠 후 투자 제안이 거절되었다는 보도가 나갔다. 언론은 이상주의적 선택이라며 비웃었지만 사내에는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불었다.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던 유진에게 강세빈 비서가 묻는다. 대표님, 후회 안 하세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를 키우는 건 자금일지 몰라도 회사를 지탱하는 건 사람입니다. 난 그걸 알고 있는 대표가 되고 싶어요.